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이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은하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해금 의원님, 정일구 의원님, 강정구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현미 의원님, 이병배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2월 14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2월 14일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예산안 등 예비심사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평택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3항에 의거 예비심사 없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등을 참고하시어 예산안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다선이이신 이병배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방법에는 무기명 투표와 구두 호손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 호손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 호손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적합하신 분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김동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김동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숙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 임무는 끝났으므로 신임 위원장께 의사봉을 인계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동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이종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환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환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종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환 부위원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어수선한데요. 뭐 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결위가 나름대로 역할들을 좀 충실히 해서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협조할 거고요. 같이 좀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근본 예결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구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된 바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 그리고 면동 소관 수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연일 발생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방역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서면 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구 운영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4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된 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으로 집행부 간부 소개 후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 경제실장 박홍구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과 이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기획항만 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상과장입니다. 우정식 일자리 창출과장입니다.
김병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문재홍 징수과장입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격 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노트북 화면 예산안 색인표를 첨부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번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일자리 창출과가 지금 제일 지피부서 중에 하나라고 소문이 났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직원들이 지금 이거 정부 코로나 지원금 때문에 부재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직원 뭐 휴직 내고 뭐 사직서 내고는 직원들도 있죠 지금 거기. 예, 지금 휴직 들어가서 한 명이 지금 한 명이 휴직이에요. 예, 공석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일을 회피한다고 그래서 회피해지나? 그랬다가 이거 싹 지나간 다음에 다시 원대 복구하면 딴 데로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기 그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가 이게 국비가 내시된 건데 이게 지금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 이거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수정 예산에 포함된 건데요. 예, 통복시장이 지난해 이제 아케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내부에는 예, 331개소를 19년도에 설치했고요. 그러게요. 그 통복시장에 아케이트가 설치 안 돼 있는 그 외 지역에 있는 그 176개소에 대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전통시장 외에 아케이트가 설치 안 된 곳에다 설치를 하신다고 이거를? 네, 전통시장 외가 아니고요. 전통시장, 통복시장 내인데 아케이트가 안 돼 있는 지역 부분이 있어요. 예. 네, 그 부분에 있는 거는 지난 19년도에 정비를 못 했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로 예산을 받아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게 안 됐어요? 예, 그때 빠졌습니다. 자, 그럼 뭐 이거 뭐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한번 우리 뭐 다른 일도 많은데 이제 혹시 좀 여유가 생기시면은 과장님 계실 때 그 영등포 그 소방서에서는 그 저희가 7대 때 그 소화전을 설치하는 예산을 아마 배정을 국토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복동에서 그 설치를 거부를 해서 그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게 있었어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소화전이 소화전이 설치하는 데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내 가게 앞은 안 된다 그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그죠? 뭐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논리신 것 같아요. 뭐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등포 소방서는 점포 밑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이 소화전을 지하에. 그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 호수를 꺼내서 바로 나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소화전을 바깥에 지금 있는 건 바깥으로 다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거를 지하로도 메모리 돼서 지하에서 홀딩 이거 뚜껑 열고서 거기서 호수 껴서 바로 나가면 되게끔.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어떤 상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원래는 소방서 쪽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네, 예, 확인해 그게, 보겠습니다. 예, 그거를 그냥 회피할 게 아니라 네. 그것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인들 설득시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뭐 날이 풀리면 예, 한번 그렇죠. 이제 현장 벤치마킹을 해서 실효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화재 거기 몇 번 일어나가지고 진짜 통복동 진짜 아찔한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도 잘 극복하고 넘어갔는데 그럴 때 항상 이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도 예산인데 저 항만과 그 관련해서 그 자꾸 그 지난번 이산호 군 사건 이후에 지금 신문에도 계속 보도가 되는 게 뭐 컨테이너 계속 문제가 생기나 봐요. 왜 그래요? 여기 자꾸 뭐 그냥 컨테이너도 무너져 갖고 막 문제가 생기고 안전 문제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평택항이. 실질적으로 그 평택항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예. 이게 좀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될 거지 전반적으로 안전 시설이나 이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법령도 정비되고 저기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지만은 이게 일련의 사고들이 조금 연이어 발생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안전에는 크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네. 이게 시기상 조금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 이제 그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평택항은 우리 뭐 과장님도 거기 근무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 대표적인 항이고 어쨌든 평택 얼굴인 만큼요. 특히 또 요 시기에 또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사건들이면 계속 벌어지고 또 평택은 특히 뭐 대형 사고들도 막 요새 퍼지는 판국이라 특히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평택 컨테이너인가요? 그 고용 승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이 되게 심한가 봐요. 그래서 계속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게 그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하청을 준 업체하고 그의 그 소속된 노동자와의 문제인데 네. 이게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 부분에서는 하청업체 고용에 대해서는 하청업체하고 문제지 컨테이너 터미널하고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적으로 하청업체 그 해결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하청업체에서는 고용 승계를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저기 고용주나 고용자 간에 조금 이견이 조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어쨌든 간에 뭐 저희도 보면 민간 입탁할 때도 하다못해 다 고용 승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점검을 하잖아요. 예, 또 더군다나 이제 터미널에 우리도 지분이 좀 있잖아요, 여기에. 예, 예, 그런 상태라고 치면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게 지금은 방관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단순한 노사 문제뿐의 문제가 아니라 확대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래서 결국은 뭐 전혀 크게 보면 평택항에 있는 거는 우리와 연관이 된 거고 더군다나 거기에 컨테이너는 지붕까지 들어 있으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필요한 거예요. 뭐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확대되면. 그리고 더군다나 뭐 하청업체라고 하면 거기 입찰 받고 그럴 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연관이 돼 있는 업체라고 하시면 큰 무리 없이 잘 운영하는 것들도 큰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노사 문제 때문에 막 사회적 이슈화 되고 또 되면 그만큼 또 우리한테는 직간접적인 피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갖고 우리 시가 뭐 우리 기획시장님도 계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은 고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들은 쉽게 어떻게 보면 또 다 처자식 있는 분들이고 다 그런데 그 벼랑간에 다 하면 당연히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안해가면서 운영할 때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뭐 평택항 관련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뭐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개발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기 이제 산업진흥원이 이제 우리 이제 기획시장님 계시고 우리 이제 여기 다 일자리 창출과하고 기업지원과 계신데 이제 지난번에 그 직업 상담사분들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산업진흥원은 이제 23일 날짜리에서 이제 개원식을 할 거고요. 네. 그 직업 상담사 관련된 것은 지금 일자리 창출과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사원 지난번에 한번 그, 같이 간담회도 예, 그랬잖아요. 그때 간담회 해보세요. 예. 지금 뭐 아직 실범은 아직 안 한 상태이고, 예. 예, 예. 지금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같이 예. 과장님들하고 또 시장님 계시니까 네, 예. 잘 협의해서 어차피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한병수 국장님 계실 때 시장님 계실 때도 같이 협의가 돼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예, 여러분 예, 예, 보고 알겠습니다.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잘 좀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산업진흥원 쪽에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서 준비해 주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예. 예, 걱정 안 해도 되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39페이지에요. 그 드림테크 일반 산업들이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요 추경만 확보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건가요? 여기 이게 저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도입 내시된 금액입니다. 예, 최종적으로요. 예산은 이제 이게 마무리되는 예산입니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저기는? 그래가지고 금년 말에 예, 준공 처리 계획입니다. 예, 이게 되게 오래 끌었었는데 어쨌든 뭐 이게 어차피 또 산업단지가 있으면서 여기도 고문용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산업단지 물량이 지금 한 얼마나 남은 거? 저희 지난번에 미군 기지에서 물량한 걸한 400여만 평에서 지금 얼마나 남은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배정 물량 잔액은 없습니다. 잔여 다 물량은 끝났고요? 없습니다. 예, 다 소진됐고요. 예. 이제 도에서도 지금 산업단지 물량 배정에 있어서는 3개년치를 지금 이제 배정을 한꺼번에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도에서도 배정 물량 여유는 사실 없습니다. 현재는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뭐죠? 삼성전자 앞에 그 40여만 평 그거는 받은 건가요? 무장 예, 받은 그거는 거고. 예, 예. 그러면 저거는 자동차 클러스터나 이런 쪽은요? 아, 그쪽 다 빼놓고서 지금 이제 추가 물량이 없다는 아, 말씀. 추가 물량이. 예, 예, 예. 뭐 지금 현재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도 이제 공단은 이제 뭐 더 추가적으로 뭐 그렇게 꼭 유치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땅도 별로 없고. 지금 이제 쏟아져. 예, 그거는 맞는 게 이제 지금 땅값도 지금 오르고 사실 이제 그 보상 협의면에서도 힘들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유치를 하려는 입장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공단이 우리가 많잖아요. 네. 공단도 많고 또 주변에 보면은 사실 공단 옛날에 기대도 많고 그랬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단 확대하는 것들은 좀 재고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70에서 80만 도시로 간다고 치면 그런 도시 형태를 복합 도시 형태를 꾸미는 것들이 난 마치 이제 공단 확대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산단 확대에 대한 이제 부분은 이제 이쯤에서는 시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적 선택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기왕에 배정받고 운영 중인 산단을 리모델링해서 소위 이제 현 경제 트렌드에 맞게 개조해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어떤 큰 방향성에서는 제고할 그런 시점인 거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잘 좀 계획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7페이지에 어쨌든 요 특별회계로다가 이제 매년 나오는 돈들이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나왔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뭐 발전소 주변 지역이라 해서 이제 여기도 그렇고 저희 청북 포승 지역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수십억씩 매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쉽게 그냥 이름도 없이 다 잊혀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 있게 좀 모아서라도 공공 문화 시설에도 좀 만들든가 이렇게 좀 그런 계획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벌써 또 이번에도 이제 서부 지역은 또 발전소 하나 이제 진다고 해서 또 공공기업한테 법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못해두면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그냥 뭐 앞동네 무슨 뭐 하나 그냥 도로 하나 깔고 끝나고 뭐 저기 뭐 CCTV 하나 설치하고 끝나고 이렇게 막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좀 뭔가 좀 특색 있게 하다못해 도서관 하나 짓든 아니면 하다못해 수영장을 하나 짓든요 문화시설 하나하나 해놓다 보면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큰 핵심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인천에 뭐 저기는 같은 데는 받아가지고선 뭐 4, 50억씩 이렇게 적립을 해놨다가 아 이거 한 80억 들어가는데 인천시에서 좀 한 30억 대주시오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선 뭐 문화복합시설 만들어서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사람들도 좋아하고 막 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을 어디선가 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왜냐면 뭐 큰 틀에서 뭐 주민들의 이제 합의나 동의가 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나름 이제 고민을 전 회기 때도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위 이제 그 조언을 많이 주셔서 올 중에 조금 아까 언급하신 그런 시군을 포함해서 그 사례를 일단은 벤치마킹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관련 용역을 출발시켜서라도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확보토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예, 식으로 예. 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목적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렇게 쭉 그냥 쭉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한 2, 30년 후에 지난 우리도 다 없는 자리에서 나중에 후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고 뭐 했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준비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획항만과 나름대로 이제 뭐 추경 끝나면 올해 사업들 본예산하고 하겠지만 나름대로 좀 어려운 시기지만 좀 철저히 준비해서 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아 의원님 네, 이윤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한 2, 3분간만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상임위에서 수정 예산안을 말씀을 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그 추경안보다 이제 36억 원의 수정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보건소 직원을 격려하는 이제 격려금 지급하기 위해서 1억 4,700만 원이 이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행정자치국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6급 이하에 대해서만 이제 격려금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네네.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뭐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뭐 이제 5급 이상 간부들은 뭐 이제 급여에서 이제 많이 이제 받는다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관리 위치에 있으니까 6급 이하 직원들이 더 이제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한정해서 대상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6급 이상도 좀 배려를 하신다고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속 항원 검사소 지원도 이제 1억 7,500만 원. 이것도 뭐 긴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 특수 관광업도 이제 뭐 일부 이제 요청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1억 6,200만 원을 좀 배정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특수관광업 그 지부장님하고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울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좀 고맙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고 말씀 좀 있으셨고 이제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19 피해 그 소상공인들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문구점도 일부 좀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군데 좀 사각지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또 불공정 시비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이런 그 추경 재난 지원 특별 방역 지원금 그 기회가 있을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이런 그 사각지대를 좀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촌에서 그 쌍용자동차 이 예산이 32억 올라왔는데 이거는 왜 전에 안 올라왔죠? 이게 굉장히 뭐 교통체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또 배정을 해서 빨리 또 공사를 또 추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장 손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과 이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지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승기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했는데 그냥 가면 서운해지잖아요. 예, 이병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셨으니까. 이거 아까도 이은하님께서 다른 분에서 질의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직원 포상금 이게 7만 원씩으로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70만 70만 원씩 원이요? 했는데요. 아 70만 원 죄송합니다. 예, 서울시 사례를 보면 거기 이제 1인당 400만 원씩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돼서 그래서 이제 7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과학적인 근거나 뭐 이렇게 할 수 되는 말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좀 좋겠다는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뭐 비난받을 거 무서우셔가지고서 좀 그런 거 다 좀 그렇다고 100만 원을 채우시던지 그럼. 이게 뭐 70만 원도 뭡니까 그래요? 비난이 두렵다기보다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또 공감을 해서 어려움을 아시는데 예, 자 우리 뭐 여기에는 뭐 저 보건소 직원뿐만이 아니라 이거 관련돼 가지고서 같이 고생해 주신 다른 직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일단은 이제 보건소 직원으로 이제 한정을 했고요. 보건소 직원으로 한정돼 있는 예,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도 이 방역 업무에 이제 상당히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또 TF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2년 동안 계속 이제 한 자리에서 그때 고생을 하는 이제 보건소 직원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 계신 분들도 뭐 이직까지 고려를 하신다는 분을 뭐 사석에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 뭐 최일선에서 이제 먼저 번에 메르스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최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건 뭐 당연 우찌들도 다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보건소 직원에 한해서만 이렇게 드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죄송합니다만 복골복이잖아요. 진짜 1년 12달 진짜 죄송합니다만 일선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제가 여기서 공식 속상이실 말씀드리면 의도 터질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또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잖아요. 일괄 다 지급이라 그 얘기 아니에요. 뭐 일단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보면 그 어려움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의 어떤 그 격려나 이런 사기 양양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그러면 여기 관련 부서요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만전총괄과라든지 여기 관련돼서 직원들 먼저 보내서 일일이고 휴일이고 착출돼 가지고서 이거 물품 배달을 하고 예. 어쨌든 간에 뭐 시스템에 잘 작동이 되질 않아 가지고 그런 혼란이 왔었는데 이런 분 직원들한테는 전혀 뭐 다른 뭐 없어요? 그 일단은 이제 그 기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포상금의 성격으로 지원은 아니고요. 근데 규정상 못 하게끔 돼 있어요? 예, 그 규정상으로. 예. 이거는 뭐 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일반 그 직원들은 그 전체 그 고생한 직원들을 선별하거나 또 이렇게 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특별 휴가나 이런 거로 해서 검토를 해서 파트별로 해서 네, 그렇죠. 뭔가 다른 뭐 인센티브는 좀 뭐 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예. 그리고 코로나19 재택 치료 배송비 이거 지금 이제 이건 뭐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그 특별 교부세로 그 배정이 된 겁니다. 기존에 이게 우리 특별 배송비는 뭘로 했었어요, 저희가? 현재는 지금 이제 추경으로도 올렸는데요. 현재는 지금 재난기금 활용해서 퀵 배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송탄 보건소하고 평택 보건소하고 서부하고 이 보건소 난 이해를 못하는 게 같은 평택시 관내에서 이 제도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직원들이 송탄보건소에서 대택에서 나가서 그 송탄보건소하고 평택보건소 하는 게 틀리더라고. 우리 행정직에다 같이 일을 도와주시는 게 틀리더라고 하는 방식이. 그건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에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 모르고 계시는구나.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가격리와 재택치료자 TF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 관리 지침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자가격리보다는 이제 재택치료 쪽에 이제 비중이 더 커진 예, 그런 뭐 지난 상황이거든요. 거니까는 뭐 어차피 이제 자꾸 하도 뭐 규정이 바뀌고 뭐 제도가 바뀌니까 뭐 지난 거 얘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보다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그 교육청소년과의 지금 고교 평준화 그 준비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네, 고교 평준화는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그 이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예. 저희는 이제 그 교통 불편 해소를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중교통 그 버스 관련한 용역을 상반기에 시행 중인데요. 거기에 그 저희도 그 이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 반영을 좀 요청하는 상황이긴 하고요. 지금 이제 특히 그 서부 지역 쪽에 청북에서 안중간 뭐 그쪽에 이제 학생들 통학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이제 교육 격차 해소나 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은혜고등학교가 올해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했고요. 예. 내년부터는 이제 안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이제 전환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그 목표를 지난번에 뭐 전체 회의 때 2024년으로 잡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목표로 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겠어요? 내년 후년이에요. 시기상으로.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청 쪽의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가능한 이렇게 이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뭐 TF나 이런 것도 꾸려지지 않았나요, 원래? 그 TF 팀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도 그렇고 이제 계획 그 수립에 참여를 같이 하고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예. 교육청에서 사전 준비 과정인 이제 그 시민의 의견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쨌든 그게 선결이 돼야 이제 여러 절차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시에서는 그게 진행이 됐을 때의 어떤 환경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의 예. 속도와는 상관없이 예. 그거를 가는 거를 대비를 해서 시에서 준비할 사항들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시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 교육청의 단점이 있더만요. 인사이동도 잦고 막 또 학기 전에 뭐 아무것도 못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좀 뭐 교육 문제이면서도 교육 평준화 문제는 어쨌든 우리의 시민들의 문제들이 되게 심각적이거든요. 되게 높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좀 우리 그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교육청도 좀 자주 좀 같이 대화도 좀 하고요. 또 우리 필요한 것들 외에도 보면 다 시민들이 이게 또 해다 보면은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결국에 가서 이제 민원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뭐 저희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판단하는 과정에도 이제 우리 의지가 필요한 부분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진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 과장님도 뭐 계속해서 이쪽에는 또 관심들 가지고 또 팀장님 때부터 하고 계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좀 잘 해서 2024년에는 좀 꼭 고교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는 국제학교 문제는 요거는 교육청소년과나 여기서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미래전략관실에서 전략관 하고 있습니다. 쪽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번에 신문 보도도 나고 그랬는데 뭐 그건 어차피 그쪽에다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뭐 거기도 뭐 교육 문제니까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4페이지에요. 그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그 우리가 무인 발급비 있잖아요. 예.
그게 읍면동에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나요 이제? 다 돼 있고 지금 한 8군데가 아직 미설치. 8군데 남았어요? 아니 이게 주말에도 이게 저기가 가능한 거죠 사용이 이거는 주말에도 그러니까 그렇죠. 야간이나 주말에도 예예. 이 우리가 읍면동이 전에는 막 이제 숙직도 하고 막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주말에도 문이 잠겨 있고 또 이제 야간에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읍면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다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무인 발급기가. 그래서 그 예산만 이제 확보가 된다면은 예. 내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전부 다 설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 사는 데가 현덕인데 거기도 보면은 뭐 저녁 때는 문 잠겨 있죠. 주말에 문 잠겨 있죠. 그러니까 또 어디 막 또 일부러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꼭 필요하면은 또 안중 시내로 나가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쭉 둘러보면 이렇게 무인 발급기는 어쨌든 읍면에는 특히 읍면에들 뭐 수요가 많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제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게 많아서 무인 발급비 정도는 좀 해서 좀 행정력도 좀 분산시키고요. 또 나름대로 좀 서비스 제공하는 측면에서 읍면동에는 좀 하나씩은 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차피 대민 행정 서비스 나온 김에 특히 이제 이런 뭐 민원 계통들이 우리 부서들이 어쨌든 좀 제일 시민들하고 제일 많이들 접하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도 좀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좀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신경 써주셔갖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좋은 인상들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CCTV가 이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방법용 CCTV잖아요, 이거예요. 네, 방법용. 한 몇 개 정도 설치가 돼 있어요, 현재요? 지금 저희들이 개수가 2,317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그러면은 이번까지 하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번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가 저희들 이번에도 요거 받은 것까지 한 102개소 정도 설치되는데 뭐 요것뿐 아니라 저희들이 설치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종 그 개발 사업 쪽에서 예. 각종 CCTV가 있으면은 그거가 이관되는 개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신도시나 이렇게 저런 데들은 이제 하면서 이제 어쨌든 도시계획 차원에서 요구가 있어서 거기 자체적으로 하갖고 이제 기부채납 형태로 이제 넘어오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시가 현재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이 과장님 생각하기에 한 어느 정도 보급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필요량을 100으로 봤을 때. 글쎄요, 다른 시군보다 그 CCTV가 좀 많거든요. 우리가 많은 거예요, 현재? 말씀드려가지고 심지어 그 저희들이 그 종합관제소를 뭐 세종시에서도 한번 저희들이 그 견학을 왔었는데 예.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CCTV가 좀 많이 보급된 형편입니다. 현재 다른 데보다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어느 정도 수요에 비해서는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됐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만해야겠네. 이 부분은 이게 좀 이게 다른 시각도 좀 있습니다. 이제 안전 파트에서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 이제 CCTV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수요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설치된 대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제 그거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역의 결과로 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확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이제 이거를 또 그거에 따라서 계속 확충만 하다 보면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는 예, 부분이라든가 또 그래서요. 불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좀 조율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나름대로 이게 단지 이게 장단점이잖아요. 두 가지 양면성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에 대비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또 사생활 보호라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잘못하면 이제 말 그대로 유출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큰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 당연히 노력하시겠지만 좀 보완에 대한 철저히 좀 해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저기 하면서 설치하면서도 꼭 필요한 데들 그런 데들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이제 지난번에도 쪽에서는데 우리가 이제 단속용 카메라도 있잖아요. 네, 주정차. 네, 주정차. 네네. 그거는 뭐 지난번에 뭐 예결위 때도 한참 물론 있었지만 그것도 잘 좀 저기해서 좀 유동성 있게 운영하고 설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또 시민들이 그냥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어디 주차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안 되면 단속 위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잘 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특정 장소에 이제 그 카메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조정하고 이제 그 설치하는 과정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현실 조사하고 영향 평가하고 또 의견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조정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수고해 주시고요.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